철보다 튼튼하고 가벼운 항공기 외장재, 2차 수술이 필요 없는 접골용 나사못, 압연 과정을 크게 줄인 자동차 강판. 10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료연구소 테크페어에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각종 재료, 공정 기술이 전시됐다. 테크페어는 재료연구소가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소재, 부품 기술 교류 행사다. 올해는 재료연구소가 보유한 7건의 세계 1등 기술을 포함해 총 94건의 연구소 소재 기술을 소개했다. 탄소복합재료연구실은 항공기 착륙장치 커버로 쓰일 수 있는 탄소복합 소재를 전시했다. 탄소복합 소재는 탄소 섬유를 엮은 직물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경화한 재료다. 플라스틱처럼 가벼우면서도 기존 금속 소재 대비 1.5배 강도가 높다. 재료연구소가 개발한 탄소복합 소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진우 탄소복합 재료연구실장은 랜딩 기어 커버는 굴곡진 부분이 많아 항공기 외장재 중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랜딩 기어에 적용하는데 성공하면 항공기 내 다른 부분이나 자동차용 소재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량금속연구실은 기존 자동차용 압연 강판 제조 공정을 최소 30% 이상 생략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자동차용 압연 강판은 두꺼운 알루미늄판을 먼저 만들고 이를 2개 롤러 사이를 여러 번 왕복시켜 얇게 가공한다. 연구실이 개발한 기술은 두꺼운 알루미늄판을 만들지 않고 용탕을 바로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한 번에 얇은 강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용탕이 롤러를 만나면서 바로 경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롤러를 빠른 시간에 냉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롤러를 열전도가 빠른 소재로 제작하고 냉각수를 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한 압연 강판은 기존 방식 대비 공정이 30에서 50% 줄어들면서도 강판의 강도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이윤수 경량금속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이전 방식 대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능분말연구실은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QD를 연속적으로 대량 합성할 수 있는 반응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테일러 볼텍스 유체 흐름 원리를 이용해 QD를 대량 생산한다. 이를 통해 10cc 크기의 실린더 안에서 1시간당 10g의 QD를 합성할 수 있다. 60인치 크기의 QD LCD TV를 만드는데 약 0.1g의 QD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반응기로 1시간에 60인치 QD LCD TV 100대분의 QD를 생산할 수 있다. 김영국 책임연구원은 향후 반응기 실린더 크기를 500cc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양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마그네슘 연구실은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와 안전한 생체 재료로서의 마그네슘에 대해 소개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에 비해 30% 정도 가볍다. 덕분에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를 높이기 위한 경량화 소재로 주목한다. 알루미늄에 비하면 강도는 70% 정도지만 압력에 덜 민감한 부품부터 마그네슘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 포르쉐,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연비와 함께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그네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에서 의료용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다. 마그네슘은 인체의 뼈와 재료 물성이 가장 유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인체 내에서 자연 분해된다. 골절 부위를 접합하는 데 쓰는 나사못을 마그네슘으로 만들면 나사못을 꺼내기 위한 2차 수술이 필요 없다. 재료연구소는 접골 시간까지 부식되지 않고 강도도 높은 마그네슘을 개발하고 있다. 배준호 마그네슘 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마그네슘은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재 분야라며 미래 소재로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재료연구소 테크페어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며 기술 전시와 함께
세미나 중심의 기술 교류회도 준비됐다.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은 소재 기술은 원천 기술의 성격이 강해 양산화까지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소형 무장 헬기가 F-35A 위로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EF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KEFX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유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KE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제원 설명에 따르면 KE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F-410-4G200K 쌍발 엔진을 탑재할 KE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시속은 2200km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EF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A보다 크지만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핏 함유를 최소화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E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핏함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 벙커버스터가 결합된 LJDAM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KEFX는 핏 함유를 줄이기 위해 하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로 무장할 수 있다. 덧붙였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EFX 사업은 2015년부터 13년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는 KEFX 사업을 통해 F-16 플러스 알파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KEFX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전투기 전체의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음 달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KEFX 항공기 기본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스라엘 업체의 송수신 장치를 사용했지만 이 또한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2019년 연말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와 모든 부속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 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에 보이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근접 전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 시스템 용인연구소 박준영 해상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의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근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불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방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돼 있다. 한화 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 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유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본상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AESA 레이더용 입중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에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인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제품 KF-X-AESA 탐지거리 200km 이상. KF-X-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SAM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 적 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LSAM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쥐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대인 쥐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드론을 2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호위함과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